네, 이번에는 전일장을 분석해서 오늘장을 알아보는 전일장, 오늘장 시간입니다. 오늘 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 장도 요즘에 최근에 그 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역시 장 자체는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렇군요. 어제장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는 어제 좀 파란불 많이 켜져 있었는데요. 어제 특징주는 어떤 거를 꼽아 주셨는지 특징주부터 한번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이 두 개 다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5포인트 내린 2693.2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2,9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이나 유통업, 섬유의복, 그다음에 기계화, 운송장비, 통신업 등이 올랐고, 서비스업이나 운수창고, 보험, 금융업, 증권 등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총 10위 안쪽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6,10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조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1,02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914억 원, 162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보시면은 시총 10위권 안쪽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삼성전자죠. 네,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6.21포인트 내린 918.23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2억 원, 그다음에 294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했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1,234.4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보면 코스닥도 시총 10위권 안쪽은 파란불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자, 어제는 그 전체적으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제 곡물 가격 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마무리한 종목들을 보면요. 어제 대표적으로 대한제당이 있는데 1956년에 설립이 돼서 1968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 TS개발이나 대한FFS 등 종속회사들이 있습니다. 영위 사업이 식품, 사료, 축산 유통, 기타 부분이 있고 네덜란드나 영국 등의 특정 선진국가의 지속적인 기술 제휴를 통해서 부품들을 사료로 생산하고자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어제 보면은 전장 대비 상한으로 마무리 3,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대한제당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요. 대한제당이 설탕 사료 생산 및 축산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설탕 가격 국제 원단가와 그 시세와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합사료 가격 역시 수입 곡물 가격 및 부재료 가격 변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오늘 뉴스에도 하나 넣었는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곡물이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사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곡물을 기준으로 사료를 하는 추가 생산물, 일단 축산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제당은 계속해서 승부장을 가다가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지금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도 어제 마무리한 그 우선주도 똑같이 같은 형식으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오늘 역시 대한제당은 한 10% 후반대 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자, 사조 동아원 대합사료 제조 및 판매 사업. 자, 여기에도 사료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89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 원맥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분 사업과 가축 양식어류의 사료를 판매하는 생물자원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볼게 보시면은 가축 및 양식 어류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을 하면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전장보다 430원대인 1,870원의 장을 끝냈고 이게 사조 동안 같은 건 밀가루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바논에서 빵 사재기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레바논이 수입하는 밀의 80%가 우크라이나산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빵을 사재기 하는 빵 대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게 그 레바논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올해 지금 풍작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1년 정도 가까이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조 동황도 보면은 홍보장 아주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걸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제빵 사업을 하는 쪽이죠. 서울식품 우선주도 제빵 사업 영역 국내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냉동 생지 사업부와 뻥이어로 주축을 한 스낵 등을 국내 마트 및 일반 시장에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냉동 생지나 피자, 스낵, 빵가루 등 제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서울식품 우선주도 레바논에서 빵 세제 가격이 일어났던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식품도 지속적인 행보장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자, 또 사료주입니다. 한일사료. 어제 상한가 치는 것 중에서 또 한일사료가 있는데 배합사료 생산 공급을 주 영업 목적으로 1968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죠. 사료회사 생산 기준으로 약 16위권의 중견업체입니다. 과거부터 우선 경쟁 우위에 있는 양계사료는 자체 기술진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사료와 곡물 관련주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도 상한가를 보인 한일사료는요,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어제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료와 밀가루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는 국제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보셔야 되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죠. FAO에 따르면 3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12.6포인트 상승한 159.3을 기록을 했죠. 이게 96년 지수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원재료인 지금 농업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계속 이어서 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한일사료 역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하락했다. 최근 3일 연속 장이 좋습니다. 자, 대주산업도 배합사료의 제조 및 원료 판매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한 60년간 배합사료 제조업에 전념한 회사입니다. 배합사료의 대형화, 집단화된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사료회사들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일사료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에 사료와 곡물 관련주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계속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계속해서 흐름이 구리, 니켈부터 해가지고 핵을 쏜다 안 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나 세슘 처리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리스크가 현재 개별 종목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료와 밀가루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도 국제 식량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둘 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농업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별 주식으로 여파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두산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횡보장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상한가로 쭉 가다가 JTC 같은 경우에 마무리를 하한가로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방일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 상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의 쇼핑 시장이 주 목표 시장입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자연재해나 사스, 메리스,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전염성 질병 발생 및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종합면세점 전격의 JTC 면세점이나 고가 상품 취급하는 라쿠이치 면세점 이런 것들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 종목 지정 우려의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그 JTC에 대해서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제 그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라고 공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유가 추후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우려 때문에 하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J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버티다가 영업이익 부분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해서 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파와 리오프닝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 실적의 감소에서 상하한가로 나누어진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장 짚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대한제당, 사조동아원, 서울식품, 그리고 한일사료, 대주산업, JTC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 이슈로 인한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또 반대로 JTC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 받아서 사업 손실로 인해서 좀 하한가 찍었던 그런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슈로 한번 어떻게 한번 볼지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수급 이슈 이거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이제 수급이 여의치 않은 것 때문에 두 나라가 이제 자원도 많고 그리고 농업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리튬 같은 경우는 니켈 리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바로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련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각종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4대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제 군사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곡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가파른 상승을 일으킬 거라는 거는 이미 전망이 되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구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 등 비서방 간의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지정학적 갈등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현재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데다가 올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미국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그다음에 제재도 동시에 가하면서 미국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 부족한 천연가스 생산량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인은 I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생산업체 등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재고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더 적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편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를 4% 높인 4.6달러 설정했는데 이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북반구 쪽에서는 이제 날씨가 좀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작용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가격이 급등한 데 따라서 이 천연가스가 사실은 원유나 이런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영향을 현재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천연가스 생산업체의 주가가 일단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건 역시 언제까지 반영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지고 나온 게 4대 곡창지대가 전반적인 흉작을 우려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흉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곡창지대가 이제 4대 곡창지대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역이 있고요. 북미의 프레리,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등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죠.
여기에 세계 식량 그 최대 산지가 중국입니다. 이게 모두 이제 극도의 생산 부진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이유가 세계 밀 수출 1위인 러시아와 5위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 게 전쟁이 끝나가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그 화기를 사용하고 남은 이제 불발탄이라든지 지뢰나 이런 등등 때문에 바로 이게 생산 재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고 또 농업이라는 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그 현재 가뭄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작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봉쇄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파종 시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뭄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등등으로 해서 세계 4대 농업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흉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가게 되면 적어도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곡물시장에서는 벌써 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밀 가격이 2020년 4월 평균에 비해서 2배로 올랐고요. 작년 4월 평균에 비해서 1.63배인 402.89달러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식탁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3월 곡물지수는 170.1포인트로 작년 3월에 비해서 37%가 올랐고 이 곡물시장에서 연이어서 계속하는 게 사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양식 어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쟁 장기화로 각종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져서 그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이슈 짚어주셨고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생긴 4대 곡창지대 흉작 이슈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봐야 될 그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좀 판단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 그대로 관심 종목입니다. 사료에 이어서 이제 그 양계나 그다음에 그 낙농 그리고 저쪽도 같이 그 양식 어종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닭 종류도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그냥 그 오리에 해당되는 건데 정다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신선 분야의 통오리나 완포, 슬라이서, 육가공 분야의 훈제, 기타 육가공 등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리 같은 경우도 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생각하면 당연히 닭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돼지와 소가 당연히 연달아서 가는데 곡물 가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리고 거기에 연이 그 같이 대체로 쓸 수 있는 뭐 오리고기라든지 그다음에 양식 어종 이런 쪽을 같이 보시라는 말씀으로 정다운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자 우진이라는 회사는 자 세슘 관련주죠. 2010년 7월에 상장한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 및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제 세슘 관련주 그 전쟁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진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3월 중순쯤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전쟁이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대정화건 같은 경우는 요오드 관련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뭐 일반이나 분석, 진단, 특수 시험용 약품이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서 국내에 수출하는 화학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가 이제 다양한 뭐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공격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오드 관련주가 또 관련해서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하는 것도 가지고 왔고요. 자, 초성 OMB 같은 경우는 그 비료 관련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료의 대부분의 판매가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비료 가격이 농협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인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회사고
이 농업 부분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초 농사부터 이 생산물을 먹는 그 부분까지, 그다음에 완제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뭐 오리와 접촉까지, 양식 어종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은 비료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자, PJ 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8단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알루미늄 제품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산 전쟁에 의해서 생산 부분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PJ 메탈 같은 알루미늄 관련주도 같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자라는 의견으로 종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유가공업체 정다운, 원자력발전소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인 우진, 그리고 화학회사인 대정화금, 효성OMB, 농업회사죠. PJ메탈, 원자재 관련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상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